네, 안녕하십니까.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이제 계절적 성수기 진입하고요. 약가 인상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. 자, 요즘에 다양한 이런 성장주들이나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 이면은 결국에는 이 FOMC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게다가 이번 달에는 이 중간 선거 이슈도 있고요. 또 FOMC 회의에서 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성장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다소 좀 벗어날 수 있으면서 자, 고점 대비 좀 눌려 있는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. 그 종목은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다행히 마지막 날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번 달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번 달부터 생쇼 출연을 해가지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자, 그래도 출발도 좀 아쉽게 출발을 했었죠. 한컴라이프케어가 목표가 체결이 되지 않으면서, 그러니까 매수가가 체결이 되지 않으면서 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, 자, 이번에 마무리는 좀 잘할 수 있어가지고 또 기분은 좀 좋게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TIM 같은 경우부터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면은, 이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농기계 쪽 테마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. 제가 지난 편입을 했었을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, 이 로봇 트랙터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내년도 1월달 CES에서 이제 이 디오엔 컴퍼니의 CEO가 기조 연설자로 나설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 자율주행 쪽 관련된 트랙터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. 지금 자리를 놓고 본다면, 차트 자리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 주가의 상단에 이제 121선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이전에 좀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또 눌림에 대해서는 또 한 번쯤은 또 고려를 해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종목은 이 WCP라는 제가 이전에 그 분리막 쪽 관련해가지고 삼성 SDI 쪽 밸류체인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, 자, 오늘 또 운이 좋게도 또 목표가 도달을 했던 종목입니다. 자,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어떤 테마가 있던 간에 그 지속성을 조금 이전보다는 좀 가지기가 어려운 시장 환경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기에 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챙겨두면서 단기적인 5일선이나 이런 부분들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을 하되 5일선 이탈하면 는 계속 좀 현금화를 하면서 그 다음 종목을 계속해서 순환을 좀 빠르게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 도달 5만 원 정도 이상에서는 매도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눌렸을 때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여전히 물론 이 분리막 시장, 이 전방 산업인 2차 전지 쪽 전기차 시장 전방 산업이 좋기는 합니다. 자, 하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뭐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그런 기업들 키 맞추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.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둘 때는 또 접어둬야 된다.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.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주도 섹터 중에 대표적인 이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중장기적으로 오는 관점에서는 저도 100% 동의를 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눌림에 대해서도 항상 좀 고려를 하면서 좀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입니다. 이 종목도 결국에 이제 그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 이 화재 쪽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던 기업이고요. 자, 게다가 이 수산화 리튬 인가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, 앞으로 하이니켈계 배터리 채택이 많아진다면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수산화 리튬 인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도 결국에 다시 같이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다. 이런 논리로 좀 접근을 해봤던 종목입니다. 자, 1차 목표가 도달한 상황이고요. 2차 목표가가 이제 65,500원으로 전고점 부근 정도까지 잡아봤는데 뭐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고점 돌파한 상황에서 오늘 시가가 주요 저항 가격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. 어떻게 보면 돌파갭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한번 가격대는 좀 열려 있다. 그래서 2차 목표가 65,500원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할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자, 최근에 이제 많은 이 제약 쪽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유행을 하면서 이전에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들 이런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, 그 종목을 신규로 편입할 예정이고요. 현재가는 25,550원입니다. 자, 종목명은 삼진제약이라는 기업이고요. 자, 자료 보면서 이 기업을 왜 편입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종목명은 삼진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.
자, 최근에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물론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추이는 아니지만 서서히 지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. 여기가 지금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제약 쪽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감기약 쪽 같은 기업들 이 제품은요, 이 겨울철에 이제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감기약 쪽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전에 이 대환제약이라는 종목을 2차 목표가 도달했던 종목인데, 결국에 이제 감기약 쪽 관련해서 대란이 올 수 있다. 근데 이 감기약을 제조하는 제약 업체들 입장에서는 증산을 하면 할수록 약가 연동제 때문에 쉽게 증산을 하지가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약가 인상이라는 이런 카드를 좀 제시를 해가지고 이 제약 기업들, 제약 업체들의 증산을 유도할 이런 부분들을 좀 모멘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자,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뭐 대원제약도 마찬가지로 이 감기약 약간 인상에 대한 또 이런 모멘텀으로 또 주가가 또 특징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삼진제약 또한 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개보린정을 생산을 하고 있는 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한번 다시 한번 또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 상한 금액 조정 신청 후에 협상 체결로 인한 감기약 약가 인상을 뭐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자,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할 방침이어서 제약사가 자료를 빠르게 제출할 경우에는 일정이 당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, 자, 앞으로 하반기 정도에서는 이 약가 인상에 대한 이 감기약 가격 약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 관련주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. 자,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이제 하나제약이라는 기업이 이 삼진제약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는데요. 이 삼진제약 그 하나제약에 이제 이번에 최대 주주 등극을 하면서 지분율이 이제 13.09%입니다. 근데 이제 기존의 조희안 회장님 이외에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보면은 12.85%고요. 그리고 공동 창업주인 최승주 회장 외 12인이 9.9%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뭐 좀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아리바이오라는 기업하고요, 이 지분 수합을 통해 가지고 이 우호 지분, 이 아리바이오가 이 삼진제약의 지분을 또 거의 8%에 가깝게 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경영권 쪽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저는 뭐 이거는 약간 추후에 한 번씩 좀 이슈화는 될 수는 있지만 요게 좀 투자 관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도 한 가지 모멘텀보다는 두 가지, 세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가격 탄력성이 더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삼진제약은 이제 그 방금 이야기 하신 대로 이제 약값 인상, 그 이슈로 이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, 뭐 또 다른 어떤 올라갈 그런 어떤 뭐 이슈가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저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약가 쪽으로 많이 봤던 건 사실이고요. 뭐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감기약 쪽 관련해 가지고요.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제일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게다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 같은 흐름을 한번 보시면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가에 음봉이 좀 달려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아랫골이 달려주면서 자, 기술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야 될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도 가능하면서 자,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좀 맞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1차 목표가는 27,000원이고요. 2차 목표가 28,0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24,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